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북소형 그 14차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를 있는데, 이제 다음은 15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기획의 과목의 주제 설정 방법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취 기준을 보면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나타난 국제관계 변동 있고, 그 제국주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에 인해서 전쟁 확대 과정, 그에 대한 이제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 그 다음에 동아시아 각국의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한 사회 문화, 사상적 변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시기별로 해당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몇 개의 주제로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 니은을 고려해서 한 동아시아 세계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사 세계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보편성하고 특수성이죠. 자, 예를 들어 뭐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보편성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한국, 일본, 베트남 각각의 특수한 어떤 성격을 가진 문화들이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뭐 한국사, 세계사, 뭐 동아시아의 공통적으로 한국사하고 이제 비교해갖고 세계사나 동아시아 내에서 비교할 때, 세계사 안에서 비교할 때 항상 보편성, 특수성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보편성과 특수성 그냥 써도 확률적으로 한 20, 30%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 고대 비문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그 정치 운영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고대 비문은 이제 그 울진한데 포항 냉수시 신라비죠. 예. 그래서 이제 포항 냉수시 신라비는 눌지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뭐 이제 지증왕 때 그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당시 지도로 강왕, 그러니까 지증왕을 비롯한 7명의 왕들이 함께 논의해서 그 당시 포항 지역에 있었던 절거제 재산 문제를 그 해결한 것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좀 특이한 게 그 육부 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그 지도로 갈무왕, 그러니까 지증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육부에 한 속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지문에 보면 삭탁 출신이라고 돼 있죠. 예, 삭탁 출신. 삭탁 출신의 그 해부라고도 하는데 한자에 따라 사해, 사탁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삭탁 지도로 갈무왕, 예, 그 다음에 뭐 사도지, 악화진, 그 자숙지, 갈보간직, 해의 이부진, 일간직 등등등 이렇게 육부 출신의 이제 그 수장들이 모여서 했다. 그래서 정치 운영의 방식 특징은 부가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기능하고 부서의 합의를 통해서 정치가 운영됐다. 부채제도에 입각해서 이제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의 부채제도는 고구려보다 좀 상당히 되게 느려요.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되게 이제 5세기 말에서 6세기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부채제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30년 전쟁과 관련된 거야. 30년 전쟁.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은 이제 크게 4시기로 나누죠. 예. 그래서 1차는 보헤미아 시기, 2차는 그다음 덴마크와 싸웠던 시기, 3차는 요거와 관련된 스웨덴과 관련된 시기,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프랑스가 개입한 시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헤미아 지역을 둘러싼 어떤 국내전이었던 것이 국제적 확대 발전된 건데, 요거는 3차 시기, 3기에 해당한 스웨덴,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 당시 신교를 지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웨덴이었던 누구예요? 예, 구스타프 아돌프가 루첸 전투에서 그 승리하는 그 전투를 그렸는데, 아쉽게도 이 루첸 전투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스웨덴이 이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왕이
뭐냐면 전쟁 중에 죽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구스타보의 어떤 전사 장면을 그린 건데 루시엔 전투는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웨덴이 왜 참여했냐? 단순히 종교 때문에 참여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적 의도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스웨덴 발트 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확장을 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30년 전쟁 때 종교를 명분으로 참여한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지만 실제로 정치적 의도가 되게 강하다. 이거는 뭐 그 스웨덴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했던 덴마크, 프랑스도 뭐냐면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심지어는 구교인데도 불구하고 신교청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30년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종교지만 실제로 이해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의 조약 중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 줄에 서술해보고 니은이 생각하는 디귿의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7조약은 뭐 금방 파악을 하실 거예요. 정리 7조약이죠. 정리 7조약의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통감이 추첨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 정부의 관료로 기용한다. 특히 이제 한국의 정부 각부에 있는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을 주로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미실조약 이후에는 차관 정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다음 니은이 생각하는 디귿의 구체적인 방안.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이제 암살한 후에 그 당시 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에는 나는 안중근이죠.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제시했어요. 동양평화론은 이제 처음에 누가 제시를 했냐면 이토가 제시를 했던 건데 이걸 이제 안중근이 그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침략적이다 이런 거 비판하고 자기 나름대로 동양평화론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안중근이 근데 이토를 되게 좋아했는데 널 전쟁 직후에 근데 이때 이제 이후에 이토의 행적을 보고 분노를 해서 죽였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디귿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라오뚱반도의 항구인 느순을 한중의 삼국 공동화하고, 이때 이제 일본이 조차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를 공동화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보면 관리하는 궁합을 만들고 세나가 대표 파견은 평화에 대해 조직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삼국 천년 구성된 군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삼국의 공동은행과 공영화폐를 만들고자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죠. 자, 5번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하는 과정을 이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마테오 니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받아들였던 명청 정부도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요. 다음은 기획은 누구이며 기획이 포기할 때 니은의 의미를 쓰시오. 자, 기획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유명한 마테오 니치예요. 예, 마테오 니치. 그래서 마테오 니치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관련돼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마두라는 중국 성씨를 썼어요. 예, 이마두. 자, 이마두의 의미는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천주시예요. 천주의 진짜 뜻이란 뜻이야. 이마는. 그래서 이제 이 천주를 뭘로 이제 고대 시대 때 상제로 이렇게 비유했죠. 상제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당 시대 때 모셨던 하나님과 비슷한 인격신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이게 천주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성약천은 잘못됐고 예전에 고대 유학에 말하는 상제만이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파시키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너희들 예전에 믿었던 상제 신앙을 전파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천주시를 통해서 그 당시 중국인들과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 코드에 맞게 접근했다라는 데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그 당시 교황청이라든지 예수회를 예수를 제외한 뭐
도미니크 수파나 뭐 프란시스코 박 선교사들 있지만 일단 이게 일종의 이단에 불과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꼬발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예수의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 방식이나 어떤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난받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걸 비난하면서 이제 그 교황이 중국의 신도들에게 상자 조상 숭배를 금하는 뭐냐면 교령을 내요. 그 당시 교황의 교칙을 내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전례 문제가 이제 됐죠. 특히 이제 조상에 대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조상 숭배가 상당히 중요시였던 중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청의 배경은 이제 그 당시 옹중제가 근구령을 내렸는데 그 요청의 배경 아까 이제 이런 상제와 크리스토에 대한 뭐냐면 숭배를 금하는 전례 문제를 익혔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돼서 주청대도 해라. 응.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사 조치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학술과 과학기술로서 공중에 봉사한 선교사만, 주 예수의 선교사만 이제 북경에 머물게 하고, 그밖에 다른 선교사들은 입국과 포교를 금하였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의 선교사도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청나라 때 일어난 전례 문제를 둘러싸고 나중에 이제 근거 조치, 천주교 포교 금지 조치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고정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구 원리에 관한 논고에서 가와 관련된 그것은 멘델스죠. 이거는 멘델스의 이제 인구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나는 이제 누구는 니카도예요. 니카도. 니카도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니은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은 기획은 증가하다고 볼 수 있다. 하다고죠. 예. 그러므로 현재 토지는 평균 상태를 고려할 때 인간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생존 실량은 몸목보다도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여기는 기하급수적이죠. 예. 그래서 기하급수로 증가될 수 있다. 뭐가? 예. 인구가. 그래서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구가 빠진 거 같네. 그 앞에 있네요. 예, 인구. 자, 그 다음에 이제 2일반에서 그 당시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이제 생존 실량은 상술적으로 비율로 증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증가하는데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데만해서 여기 식량은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구와 식량의 증가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사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인구를 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가 이 노동의 시장 가격 최대한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낮추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자가 생겨서 결국에 경제 파탄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이 멀어지더라도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가격이 일치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래갖고 노동의 시장 가격이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노동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임금 압박, 임금 인하의 압박을 받게 된 그 당시 고용자들이 노동자를 해고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임금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 가격과 어떻게 돼요? 예. 그 당시 물자 유통률이나 이런 게 형성된 시장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인구의 철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저자가 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토지 소유자가 받는 지대, 그 다음에 기업가 층의 이윤, 이걸 상당히 되게 중요시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리카르도가 경제 3요소가 있죠. 경제 3요소는 그 당시 그 지대, 그 다음에 이윤, 임금. 그래서 그 중에 토지를 소유자가 받는 지대와 기업가가 챙기는 이윤을 더 중요시 여겼고요. 그 둘 중에 더 중요시 여기는 지대를 강조했어요. 그 지대를.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놓친 거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인구론 할 때 요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가해 저자가 멘데스가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한 줄에 쓰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자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저자의 주장대로 예상 외로 뭐죠? 인구는 계속 올라갔죠. 특히 무슨 산업혁명 때. 그래서 예전에는 멘데스는 이론이 맞았어요. 멘데스 이론의 법칙이 갖고 이런 곡선 형태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최고점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인구 변화했다가 산업혁명 동안 산업혁명의 생산 시스템 이것이 농업 생산량을 올려놨죠. 그래서 그 당시 비료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고 오늘날은 거의 70억이 넘어가죠. 인구야.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계기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 협의의 내용이다. 자, 작성 과목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그 주제에 보면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문화. 그거 이제 있는데, 요 내용 체교사, 뭐 인교사, 신교사 내용들 쭉 보면 뭐와 관련된 거야? 그렇죠. 중요성의 원리와 관련된 거야. 중요성의 원리.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전제를 제가 줬어요. 역사 교육 내용의 선제의 원리에 입각해 구체 예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이론적 내용만 이제 답안을 제시할 거. 자, 그래서 이제 기획과 정반대 입장의 내용 성적 원리를 쓸 거.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과 문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현대사회에 미치는 사상적 영향은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중에 어디에 이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뭐냐면 미친 영향이니까 도구적 중요성이죠. 도구적 중요성의 반대 입장은 본질적 중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과 디귿에 반영되는 선정 원리의 문제점. 자, 니은은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고, 디귿은 어디의 가치를 강조하죠?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 문제점,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일단 과거의 가치의 문제점은 그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재구성으로 인식해 역사 연구가 이른바 과거를 위한 과거 연구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가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용적 역사관에 빠져서 역사적 사실의 선택과 해석의 기준을 오로지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찾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현재와 관계없이 역사성 자체만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동국공정이라든지 지금 일본의 이제 구구들이 주장한 한국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뽑아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의 리얼 측면을 반영할 경우 문제점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학습자 측면을 반영한 건데 학습자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발달 심리학적, 그러니까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을 이제 반영된 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 흥미나 능력 이런 것들 반영한 건데 인지 발달 것을 반영하면 인지 발달론을 반영하면 그 발달 심리학이죠. 어떤 문제점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피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해요. 자, 문제점을 보면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력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 것으로 각 교과 특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일수록 학습하기 어렵다. 이게 환경학대와 비슷하죠. 예, 환경학대와 영향이 있는데 발달 심리학 이런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뭐 고대사를 이제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현대사보다
애들 중에 고대에서 관심 있는 애도 있고, 뭐 공룡에 관심 있는 애들도 있고, 이건 현재 시점에 되게 먼 과거의 일이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발달 심리학 이론을 교과 교육에 적용한 연구들은 각 교과의 내용을 매개하지 않았던 듯이 과도한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고려 대여진 관련 자료인데, 시험에 은근히 고려의 외교 정책, 그 국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고려의 외교 정책이 조선의 4대 외교보다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그 4대 정책을 한 거고, 조선은 4대주의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고려 시대 때의 어떤 그 주변의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 부분이 상당히 강조됐고,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거란이 나왔죠? 예. 그래서 다음엔 또 여진이 나올 수 있어갖고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 자, 여기 왕이, 위봉투에 거동하여 윤관과 오윤청에 부호를 했을 때, 부호는 이제 그 도끼인데, 이 도끼를 하사하면 지휘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온윤이대 윤관 오윤충들이 동기로 그 당시 장초영의 문병하고 군사수가 17만인데 20만여 가장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획의 군대의 구성을 보시오. 여기 왕은 누굴까? 이건 예종이죠. 예종. 네. 그 전에 이제 그 아버지 때 숙종 때 양성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별무반이죠. 그래서 이 별무반은 이제 구성을 쓰면 되는데, 기병은 신기군,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예종 3년에 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을 두고 방어사를 했으며 6년에 산성을 쌓았다. 이건 동북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니은의 명칭, 여기 보면 공영진을 쓰시면 돼요. 공영진. 자, 그래서 공영진의 이제 은이 아니죠.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예. 니은의 명칭이 공영진인데, 공영진의 여기죠. 사람 이름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공영진의 여정 3년에 성을 사왔고, 여기에 진을 두고 방어사를 했으며 6년 산성을 사왔다. 예. A로 고쳐주세요. 지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니은을 강조한 입장에서 디귿의 국외성의 위치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동북 구성에 관련된 위치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 보통 알려져 있는 일제 신민사학자이나 그다음 사람들이 주장한 그 항은 평안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길주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 두만강까지 넘어가서 한경도 일대를 장악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이때 동국 구성은 그 세 번째 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동국 구성의 위치는 두만강 이북에서 한경도 일대를 거쳐 있었다. 예. 그래서 공영진 위치가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 해서 두만강 너머로 있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결과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국외성을 돌려주는 데에 대한 가부를 국왕의 물론이 모두 가하다. 결국에는 이제 그 여진족이 와서 계속 침략을 하고 방어하기 힘들고 또 징징대니까 결국에는 이제 돌려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조는 예전 여진족 김희준을 이제 뒀는데 김희준을 잃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이제 와연부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국가의 위신이 수출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고토회복이라는 북진 정책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북진 정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북진 정책. 거기 오타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장원제도와 관련된 장원제 공동체 간섭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9번을 보면 다음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두 가지 이상을 써보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 장원의 공동체 성격과 간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규제 배경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 이제 일종의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경제 형태의 어떤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경영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농업 경영 및 기술의 제약 등 그 다음에 농민 영주가 독자적 개별적 농업 경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용어는 경작 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종류하는 이제 파종이나 수확의 시기 등 장원 공동체도 모두 정했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원 내에서 농노들에게 주어진 공동체 권리가 있어. 이거는 뭐 명문화된 권리가 아니라 그 당시 간행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리고 영주도 굳이 이걸 깨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주 입장을 때는 농노들이 최소한 생활이 돼야지 이 장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이런 공동체 권리는 이제 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농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권리들이 뭐냐? 낙수권. 그래서 수확이 끝나면 누구나 경작지에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권리. 그다음 가축 방목권, 공유지 같은 거 가축을 방목하거나 총량의 목장이나 목축지의 공동 이용권, 주변의 산림에서 별목이나 숲을 구워서 뗄걸 마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식 어떤 산림주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이건 중세시대 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중세 후기나 근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귀족들이 그것과 조차 박탈당하죠. 여기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사냥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택지에서 이제 그 고기잡이, 니탄 채집. 니탄 채집이라는 건 석탄을 채집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석탄이 땅을 파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깔렸어. 왜냐면 그 당시 석탄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목탄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탄이 없으면 니탄, 떨어져 있는 석탄을 주고 이제 연료를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 역할, 이런 그 공동체의 성격과 간섭의 역할을 보면 공동체적 규정에 걸리는 장원의 간수로 어디까지 영주권까지 제약하는 힘이 있었다. 영주라도 이걸 한번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4.3 사건이죠. 예, 4.3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4.3 사건의 이제 사건 내용은 3.1절 기념 집회 경찰이 반포였다. 그래서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내걸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게 남로당이 주도했는데 50 단독 선거야. 원래는 이제 그 제주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일단 경찰이 나서 서북청룡단이 와가지고 깽판 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민과 갈등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3.1절 기념 집회에 경찰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걸 기회로 남로당이 그걸 정치적 이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남로당이 이제 50 단독 선거를 반대를 해갖고 했고, 그래서 이제 니은이 주장했던 그 당시 남로당 제주당이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3 사건 진상 규명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쳐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 4.3 특별법,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플레임이죠. 예, 이런 법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4.3 이게 폭동이냐, 어떤 항쟁이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는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사건이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순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 때는. 왜냐면 남로당이 좀 약간 그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물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았지만 이런 이제 남로당 개입 등 해갖고 이걸 항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건 가치 중립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명칭도 그냥 4.3 사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 어떤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 4.3 폭동, 어떤 사람 4.3 항쟁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향토사. 어떤 분은 요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역교도는 3년 기출 안에서 못 낸다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 나온 데도 계속 나와. 작년에 나오고, 나온 데 또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출제자가 병신이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내진 않겠죠? 예. 그래서 돌려서 다른 식으로 까가지고 문제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다 해서 의대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디귿을 연구할 때 기획과 같은 행정구역의 지역 명칭을 쓰시오. 일반적 문제점. 자, 그래서 이제 그 항토사 자기 주변의 역사를 이제 연구할 때 양주시의 역사를 연구한다. 참고로 제가 양주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양주시라는 건 현재 행정구역이죠. 그걸 정할 때 일반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문제점들, 이거는 이제 현재의 구역을 기준해 갖고 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냐? 일단은 과거 행정단위가 오늘날 같지 않죠. 이 양주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양주가 우리 양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의정부 북쪽에 붙어 있어요. 예, 여기 의정부가 있으면 예, 이쪽이 동두천 있죠. 동두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여기 중간에 붙어 있는 게 양주예요. 양주시. 예전에 군이었다가 이제 시로 승격을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벌벌려 없는 동네지만 여기 양주가 원래는 의정부, 동두천,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남쪽에 양주, 남양주가 있어. 남양주, 구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의 북쪽 보면 노원구, 도봉구가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까지. 예. 요 지역까지 커버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양주목이라고 이제 있었던 지역이죠. 심지어는 그 고려시대까지는 한양도 양주목에 속했어. 대단한 지역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비참하게 떨어졌지만 다 떼어주고. 자, 하여튼 과거 행정단위가 오늘날 같지 않으면 어떤 지역의 행정구역도 어떤 지역의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라도 공간적 크기에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포천시가 있죠. 포천시. 예. 포천시.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서울의 뭐 강서구 여기 한번 같이 했다고요? 근데 강서구와 포천시가 인구가 적죠. 강서가 더 크고. 근데 넓이에 보면 포천시가 더 커. 그리고 예전에는 포천에서 더 많이 인구가 살았죠. 그거 다 동일하게 논할 수가 없죠. 참고로 포천시는 서울보다 1점 거의 5배, 6배 이렇게 커요. 예, 꽤 큰 지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아냐? 예, 제가 양주에 살기 때문에 그 옆에 동네 포천이에요. 그래갖고 포천고등학교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 예. 그래서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을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특히 양주나 포천. 근데 예전에 진짜 잘 나갔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냥 넘어가세요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단점을 한 가지 쓰시오. 네, 향토의 단점. 이번에 시험이 나왔죠. 자, 자기 지역의 정통의 고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 역사를 인식하기 어렵다. 지금 제가 양주에 대해서 상당히 예앙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 인식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뭐 양주가 예전에 컸다. 뭐 서울보다 더 번성했다. 도저히 와닿지 않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예양심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거나 공부하다 보니 자기 미화로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향토사의 단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쓰시오. 니은에는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쓰시오인데 이게 니은이 아니라 이게 디귿이네요. 예, 디귿 좀 고쳐주시고, 디귿은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지역사죠. 지역사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제3자 입장을 보면. 그래서 종속적인 지방문화도 아니고 중앙사회 대비된 지방사도 아니고 주체적인 문화로 주관적인 향토문화가 아니라 객관적 지역문화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가 이제 크게 큰 범위의 지역사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향토사, 너무 자기 예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지방사, 중앙에 예속된 역사죠. 근데 지역사, 여기 지역사는 작은 범위의 지역사죠. 또 지역사, 큰 범위의 지역사에 속한 작은 범위의 지역사는 향토사와 지방사를 플러스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 역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철수의 그 학생부 과목 세부 특징 내용을 보죠. 자, 여기 보면 각의 이제 세부 특징 보면 철수의 각 세부 특징 보면 기존의 이론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있고요.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조적 배경, 영향, 추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록만 믿으려 한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 완전히 이제 최고 발달된다는 거고, 역사는 뭐 구체적 조작기 정도의 단계, 예,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주 비행이 이간의 이론인데, 이간의 이론이 피아제 이론을 이제 반발해갖고 이제 냈던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해갖고 했는데, 이 단군 신화도 이제 해도 그 고대사잖아요. 가르친 방법만 달리하면, 어떤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환경학대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영역중립 인지이론의 기획과 니은 같은 차이점에 동일한 학생이어도 과학과 역사가 각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은 그 밑에 4번에 제가 단어를 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피아제 단계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도 비판이 있다. 적용이죠. 예, 못하네요. 단계 설정이 유효성을 가지려면 각 단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대부분이죠. 못하고 자, 아동들이 하는 행동 사이에 상당히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같은 인지 양식을 가진 가제들 동일한 아동에 부과했을 때도 아까 치면 과학이나 역사에 부과했을 때도 성취 연령이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과학은 상당히 높은 성취 영역을 보는데 역사는 그렇지 못하죠. 자, 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은 학생이라도 같은 연령대 똑같은 학생이라도 어떤 얘는 그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얘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속한 애가 있는 반에 어떤 얘는 이제 구체 조작기에 속한 연령대가 있죠. 근데 이게 한글의 특별 사례가 아니라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이런 단계가 무의미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면 자, 이간의 이론의 입장에 따라 이간의 입장에 따라 지역학대 접근법. 지역학대 접근법은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상대학대법의 두 줄 이론을 비판해 보시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데, 자, 지역학대법은 역사와 벌 관련이 없는 가족, 가정이라든지 이웃, 지역사회 등의 개념만 학대에 고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교수 기술만 가르치면 마련한다면 아동들이 언제 어떤 개념에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디귿의 이유론을 도입해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셔.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응용한 건데, 자, 요걸 할 때 뭐 호랑이는 곰토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이 토템과 가지는 부족과 곰토템 부족 사이에 경쟁이 있어서 결국에는 항우 부족을 연결하는 호랑이 토템의 부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얘들한테 수준에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항 대비역 방식으로 성급한 호랑이와 참을성 있는 곰이 동굴에 갇혔다가 호랑이는 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망갔고 곰은 약속을 지켜 항우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